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저는 지금 일곱 번째, 올해 들어서 일곱 번째 비스티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색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이런 색깔 아닙니다. 좀 이렇게 물 빠진 컬러예요. 지금 실이 제가 뜨다가 옆에 던져놓고 다른 걸 막 해서 살짝 엉킬랑 말랑합니다. 엉키면 안 되죠. 맨날 이렇게 동영상 찍다 보면 실이 엉켜요. 지금도 저는 얌전히 났던 것 같은데 지금 실이 이상하게 얽혀 있네요, 서로. 이게 제가 작업했던 걸 다 풀러서 지금 새로 감고 그래서 그 실도 여러 개가 된 상태고요. 그거를 두 벌을 떴던 걸 합체해서 한 벌로 뜨려고요. 너플너플하게. 이번에 뜨려는 건 파인애플 무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빨간색 걔는 딸기 무늬라고 그랬잖아요. 걔보다 무늬가 약간 커요. 그리고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나죠. 지금 실이 이렇게 좀 얽히고 설키는 게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찍은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비스티를 뜨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 하고 생각 중인데 요거 좀 취하겠네요. 그 제가 뜨는 비스티 뜨는 법에는 끈을 먼저 떠서 이렇게 앞판을 떠나가요. 이거는 조금 기존에 떴던 거랑 틀리게 약간 더 큰데 이제 그래도 비스티의 경험이 지금 2년째 많이 수도 없이 많이 뜨니까 조금 노하우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이즈에 대한 그런 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 실로만 떴어요, 저는. 그래서 보시면 요만큼 좀 작업을 해봤어요, 미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바빴거든요. 저희 강아지가 이제 노견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생식을 예전에 해주다가 이제 생식까진 못하겠고 사료를 먹이면서 사료를 인스팅트라고 약간 그 단백질, 조단백 함유량이 높은 높은 실? 높은 사료를 사서 먹이는데 그것만 먹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제 간식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간식보다는 식사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먹이고 있는, 그러니까 따로 먹여요. 뼈 같은 걸 이제 사서. 근데 그거를 오늘 제가 간식이 떨어져서 그걸 사서 건조를 좀 하느라고 저는 사실 습식으로 먹이지 건식은 잘 안 먹이거든요. 왜냐면 젊을 때는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튼튼하니까 조금 그래도 나은데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소화를 잘 못해서 젊은 애들도 소화 잘 못 시키고 구토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18살 좀 안 되게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토토냥이에요. 원래 이름은 이제 토토고 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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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정말 사랑스럽고 소중한 강아지가 나에게 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사랑했던 녀석인데 그 녀석은 이제 흔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고 많이 아팠었어요, 갈 때. 그래서 그 강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무지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많이 아팠었어요. 그리고 뭐 떠나기 전에 12살에 자궁축농증이 왔었고요. 15살쯤에 이제 그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해서 뒷다리 하나를 사용을 못 했었어요. 뭐 들개골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다리 하나를 아예 접은 채로 발 세 개로만 이렇게 한 달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케어를 하면서 다리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다리 이제 평생 산발로 살아야 된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수술은 해주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라고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기분이 나빴죠. 물론 수술을 하라 그래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이 달린 수술이 아니라면 15살의 수술의 위험을 그렇게 안고 수술을 하진 않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케어를 하면서
그 산발이 인생을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네 다리로 걷고 점프도 하고 다시 건강해진 게 생식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건강 보조제도 많이 먹였었고요. 그리고 16살 땐가 유선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한 1년여, 반년여를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러고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젠 버틸 수가 없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1년 정도? 1년 좀 넘겼나? 못, 1년은 채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해줬다고 해도 남는 건 후회뿐이죠. 우리한테. 물론 즐거웠던 추억도 많이 남지만 후회를 안 남기는 삶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 아빠가 막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그 양파 들어있잖아요. 그걸 그냥 개를 주셨어요. 그렇게 피똥을 개는 양파를 먹으면 장파열이 일어나요. 양파나 파를 먹게 되면요. 그래서 그걸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도 양파 든 걸 많이 주셨으니까 먹고 장파열이 돼서 피똥을 싸는 거 정말 말 그대로 피똥.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주고 막 그랬었던 그게 내 강아지한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서 그렇게 아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강아지한테는 그런 거 절대 안 주죠. 근데 얘는 또 유기견 출신이다 보니까 거리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고 전 주인이 뭘 먹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추적 나이가 당시에 3살이었는데 지금 저랑 3년 정도 살았거든, 아니 10년 정도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또또냥으로 인해서 제가 경험을 한 게 있으니까 케어를 많이 처음부터 해주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12살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유 자꾸 이렇게 코를 놓치네요. 그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노견이 되니까 불안한 거죠. 슬슬 무섭고 그리고 근래 잇몸에 그러니까 작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잇몸에 종양이 생겼어요. 작은. 때 그거를 이제 추이를 좀 보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가 좀 외져서 동물병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엄두를 못 내 병원 갈 엄두를 차를 타고 좀 멀리 가야 돼서 그리고 제가 좀 의사불신이 심해요. 또또 때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뿐이 아니죠. 뭐 평생 개를 키웠는데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술을 이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자라서. 그래서, 네, 갈 만한 곳이 없네요. 그리고 얼마 전은 정확히 아니고, 진짜 작년에 강아지를 차를 타고 한 30분 가면 이제 시내가 있어요. 파주 금촌이라는. 근데 거기 금촌에 있는 동물병원은 아니고요. 미용 같은 걸 해주는 이제 그런 샵이 있어요. 거기에 강아지를 맡겨서 미용을 했는데, 귀 끝부분이 이렇게 V자로 커팅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와서 바로는 몰랐어요. 한참 지나서 알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랬었는데, 어, 그 이후로 한참을 샵을 아예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더 기가 막혔던 건 물론 그렇게 다친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저희 강아지가 견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딱 생긴 걸 봐도 뭐 푸들 같기도 한데 푸들하고 다른 개가 섞은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돈을 더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5천 원을. 똥개는 믹스견은 돈을 더 내래요. 기가 막혔죠.
뭐 덩치가 커서 돈을 더 받아야겠다. 뭐 그런 합리적인 이유라면 당연히 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똥개니까, 믹스니까 돈 더 내라 이러는데 와,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이제 불신이 좀 심해요. 그래서 수제 간식을 이제 사서 먹이면 좀 편할 텐데 만들어서 먹입니다. 수제 간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끼 끼니처럼 먹여요. 저는 이렇게 소식을 시키고요. 일어나서 사료를 소량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뭐 제가 먹는 과일이라던가 아니면 오이 같은 당근 같은 야채를 먹기도 하고요. 뭐 고구마 같은 거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얻어 먹고 혹은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사람들 막 강아지 전용 우유 사서 먹이시던데 저는 그냥 우유 줘요. 제가 먹는 우유를 나눠 먹어요. 그리고 설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그런 뼈 간식류, 습식이죠. 습식을 줘요. 그래서 그 뭐지? 왜 오늘은 강아지 얘기로 이렇게 또 해버렸을까요? 아, 오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뭐 닭발이라던가 송아지 목은 이번에 처음 사봤고요. 그리고 캥거루 꼬리, 오리목, 양등뼈, 양뼈, 양사골,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좀 이제 신기한 게 있으면 한 번씩은 사서 먹여보려고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다양한 단백질군을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부를 먹을 땐 두부를 끼니로 먹여요. 그리고 아닐 때는 이제 다른 걸 먹이고 요즘엔 닭가슴살 같은 것도 많이 먹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치카치카를 자기 전에 시켜줘요. 나이가 많아져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얘는 애초에 치아가 이빨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그래도 스케일링 한 번 하고 이 정도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전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스케일링 대신해서 집에서 이제 칫솔질을 하고요. 칫솔도 저는 강아지용을 안 사요. 아니 유아가 아니라 완전 베이비용 있죠. 그거를 사요. 그래서 그걸로 시켜주고 있고요. 그 잠시만요. 제가 틀렸네요. 무늬를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처음 요만큼 뜨는 거라 무늬를 못 외워서 그때 부분이 좀 틀렸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튼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해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먹이다 보니까 수제가 이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이제 한 끼는 그 뼈 음식을 주고 한 끼는 아닌데 이제 치카 간식으로는 야채 스프를 해줘요 요즘엔. 그래서 뭐 매번 틀린 걸 주는데 그 닥터 하피스라는 데서 야채 건더기를 팔아요. 근데 원래는 야채 퓨레를 만들어 줬었는데 제가 근래에 살림을 안 하고 맨날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해주기가 힘들고 시간도 없고 막 이래서 그걸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먹기도 잘 먹고 뭐 그걸로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프로폴리스를 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이제 저희 강아지가 눈이 커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아니고 흰자에도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원래 좀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루테인이라는 눈 보조제를 좀 먹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루를 먹이는데 그걸 먹이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사용을 하죠. 다행히 이제 착해서 그런 거 주면 잘 먹어요. 옛날에 또는 아우 그런 거 먹이려면 정말 고생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잘 먹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샀는데 닭가슴살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한번 또 샀고 그리고 이번에는 뼈간식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뼈간식을 또 샀죠. 네, 뼈간식을 음, 그 이번에는 송아지 목을 또 사봤어요. 그리고 닭발이랑 닭목도 샀고요. 오리목 사고 캥거루 꼬리를 이렇게만 샀어요. 그래서
건조를 제가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가 위에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딱딱한 걸 잘 안 먹이는데 그런데 뼈는 왜 먹이냐 싶죠. 그러니까 뼈를 고기라면 좀 단단한 걸 먹어도 그만인데 그 뼈가 아무래도 좀 단단한 뼈를 먹이는 게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그리고 지금 짱아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거의 안 해요. 정말 구토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강아지들은 구토를 정말 많이, 그러니까 또또냥도 엄청 구토했었거든요. 그래서 습식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렇다고 갈아 먹이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그게 그 이빨을 퇴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드러운 음식만 주는 건 또.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걸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간식은 그렇게 먹이는데, 아, 제가 완벽하게 틀렸네요. 세상에. 또 틀렸었어요. 처음부터 틀렸었어요. 아, 풀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4kg를 말렸어요. 별로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한번 말릴 때 말려놓고 요거는 이제 제가 급할 때 급하게 나가는 일이 생긴다거나 급하게 뭔가 어디를 간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조카 보러 간다던가 이러면 조카네에서는 습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얼린 거를 가져가서 해동하고 뭐 이럴 수가 없거든요. 환경상으로. 그래서 그럴 때 가져가려고 간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바빴어요. 물건 이제 주문 제작한 거 완성을 했는데 좀 빠르게 내일 발송을 하려고 하다가 빨리 받아보시면 좋으니까 그거 보내느냐고 또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이제 남동생이 또 와갖고 또 동생이 이것저것 챙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또 바쁘고 그리고 나서 택배 보내고 그 강아지 간식 다 세척시키고 식초 샤워 해갖고 건조기 돌리고 막 이러니까 오늘 하루가 사라지더라고. 거기다 제가 작업 중 영상을 수요일마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한테 일종의 숙제같이 제가 정해놓은 룰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문 제작하던 것도 보냈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이거를 부랴부랴 했는데 이렇게 틀렸죠.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이렇게 정해놓고 막 부담을 가지면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없으면 그날은 안 찍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왠지 그냥 그래요. 이런 게 제가 좀 성격이 뭔가를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렇게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따르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좀 꼼꼼하진 않은데 뭐 하여튼간 신경을 많이 써서 뭔가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게 꼼꼼함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꼼꼼함은 좀 일을 뭐랄까 신경을 많이 써서 완벽에 가깝게 하는 게 꼼꼼함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째 내가 꼼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던 게 아닌데 오늘은 제가 그래서 사실 촬영을 할 때 손톱이 흉한 거 너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이 좀 이게 까지면 새로 칠을 하고 단장을 한 다음에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가 싫어요. 조금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엉망진창인 작업 중이 됐지만 그것도 조금 맨날 너그럽게 봐달라고 말하니까 그것도 미안하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뭐 다음 주에도 이런 작업 중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주말에 촬영하는 기본 기초 다듬기부터 제가 그거는 체계적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영상을. 그래서 계속 체계적으로 나갈 생각이고, 그렇다고
초보분들이 아닌 분들도 이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싶잖아요. 싶기도 하고,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초보가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이웃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스티에나 그 가방은 이제 조금 초보에 가까워요. 사실. 근데 이제 제 스타일로 워낙 요즘 유행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뜨는 김에 영상을 만들자라는 마음이라 그 바늘 지금 가방 생각해 놓은 게요. 디자인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저희 집에 또 쟁여놓은 실 중에 히트 스마일이 있는데 그걸 좀 쓰자 이런 마음이라 예전에 찜해놓은 네트백을 뜰까 하고요. 이제 물론 그 스타일 그대로는 안 뜰 거예요. 그게 좀 요즘 보니까 좀 텁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간단한 느낌으로 좀 더 시원한 느낌으로 떠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천연마 아까 전에 그 실 샀다고 실 자랑하는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천연마 실로 그게 딱 한 볼이라 한 볼에 맞는 사슬뜨기만으로 하는 기초 가방. 물론 그냥 네트백도 쉬운 스킬이긴 한데 그거랑 또 조금은 틀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뜨고 싶어요. 욕심은 일단 그래요. 근데 벌써 6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문 제작 지금 나름으로 쓰리잡인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처럼 출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문 제작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주말에는 그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은 하나의 또 이것도 물론 취미이자 직업이자가 되겠죠. 아무래도 저도 수익을 생각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엉켰네요. 여튼 무슨 얘기 하려고 또 이렇게 됐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일단 쓰리잡이다 보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막 이런 아미구름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일단 디자인을 하고 좀 떠봐야 어떤 모양이 될지 이게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뜬 게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완벽하게 그대로 구현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간단한 뭐 바구니라던가 이제껏 올렸던 모자라던가 이런 거는 모자는 좀 가방도 좀 미리 떠봐야 돼요. 그래서 다 떠봐서 두 개씩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동시에 그런 오차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그 제가 아까 말한 비스티에랑 소년마 가방은 좀 그렇게 그냥 제게 허락받은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닐까 해서 지금 그렇게 그쪽 영상은 찍어볼까 해요. 그러니까 기초 영상처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제 영상 자체가 조금 허당이죠. 근데 이렇게 좀 패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좀 실수도 하고 이런 그런 정말 튜토리얼이자 작업 중 영상이 합쳐진 듯한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쪽은. 그래서 이 작업 중 영상 대신 그게 올라올 수도 있죠. 제가 가진 시간이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한정적인 시간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또 꼬롱꼬롱 하면서 자네요. 아, 오늘 낮에 약간 동생이 왔다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남동생이 차에 갔다 오면서 집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왕파리가 들어왔어요. 왕파리가. 저 벌레 엄청 엄청 싫어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왕파리를 우리 집에다가 그렇게 들여놓을 수가 있는지 남동생한테 화를 내고 싶죠. 그래서 그 왕파리가 지금 계속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제가 왕파리를 그냥 원래도 그런 벌레 이거는 곤충이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벌레 정말 충. 근데 못 잡아요. 일단 무서워서 못 잡고요. 그 잡을 수 있는 도구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함께 이제 어떻게 어디 가서 다이해 버릴 때까지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짱아가 겁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청 엄청 무서워요. 또 날파리는 아니고 날파리는 견디더라고요. 네, 똥파리 못 견뎌요. 왕파리는 못 견디고 날파리만 견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그 파리가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로 계속 정신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요. 근데 지금 떡신에서 자네요. 파리도 자나 봐요. 오늘은 그 남동생도 왔었죠. 그러니까 집에 잘 안 오는 손님이 와서 너무 와서 정신 한 개도 없는 상태에다가 남동생이 오기 전에 바로 전에 그 제가 시킨 고기들이 왔죠. 뼈다귀들이. 그래서 그 수많은 뼈다귀들을 제가 또 이제 냉동실에 정리를 싹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송아지 목을 3kg를 시켰어요. 저 좀 손이 큰 편이에요. 그렇게 살림을 했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손이 좀 큰데 강아지 한 마리인데 좀 넉넉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손목을 3kg 시켰는데 3kg를 전 소분해서 줄 줄 알았거든요. 화끈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봉다리에 넣어주셨어요. 다른 건 다 소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손목 다 소분해서 이제 좀 녹은 거는 다시 얼리기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뉴질랜드산 송아지 목이거든요. 그쪽은 부산물을 안 쓰니까 다 버리는 거를 싸게 들여와서 국내에서는 사골국 같은 거 끓여 먹고 도가니탕 끓여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 뉴질랜드나 호주산 자연 방목한 소들로요. 그 사골 같은 거 끓이면 색깔 되게 웃겨요. 네, 여튼 그 손목을 다 소분을 하고 다 냉동실에 자리 잡아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이제 해동 다시 다 안 됐더라고요. 닭발하고 닭목은 해동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오면서 안 녹았더라고요. 완전 꽝꽝 얼었어요. 녹은 거 이제 송아지목 몇 개랑 거는 따로 빼놨고 이제 바로 먹이려고. 그리고 캥거루 꼬리가 살짝 녹았던데 걔는 다시 얼려버렸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다 소분을 또 해서 넣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넣어버리고 아니 닭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한 거죠. 그래서 저처럼 살이 붙은 거죠. 체지방이 한 28%에서 30%는 되는 건 아이들인 것 같아요. 닭 목에 그렇게 지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아지 나이가 많으니까 지방을 먹을 이유는 정말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뚱뚱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이제 노친내 몸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예민한 편이라 또또가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짱아는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날씬했었는데 이제 살이 붙더라고요. 그 중성화하고도 날씬함을 유지했었는데 나이엔 진짜 장사가 없나 봐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못 시키죠. 같이 나가서 많이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짱아가 안 걸으려 그래요. 이게 나이 든 애들은요 많이 걷기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으래요. 나는 못 간다. 그리고 막 누워요. 짱아는 길거리 누워. 우리 또또는 절대 길거리에서 눕거나 앉거나 이런 일이 없지만 거리 출신인 짱아는 거리가 곧 집이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울 수도 있는 개인 거예요. 그래서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경계하거든요. 또 엉덩이에 흙 묻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싫어해요.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도 못 앉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 앉죠.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아, 그 힘들면 누우려고 자세를 취해요. 그럼 제가 앉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강아지 안 꼴라고 하니까 막 어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운동을 안 하고 배토실토실 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을 다 제거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오래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겨우 2kg만 정리하면 되니까 닭발은 그리고 뭐 씻기만 잘 씻으면 돼서 쉬운데 닭목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방 다 띄고 그리고 씻고 또 씻고 또 씻었어요. 핏물을 좀 많이 뺐죠. 근데 원래 생으로 먹일 때는 그렇게 핏물을 심하게 빼지를 않아요. 근데 말리는 거는 좀 많이 뺐죠.
그래서 여튼 오늘 그런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한, 또 틀렸다. 큰일 났네요. 진척이 안 되네요. 이럴 수가. 이게 제가 되게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렇게 정신이 조금만 산만해져도 쉽게 틀린 스타일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또 끝에를 잘못 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 중 영상은, 어머! 작업 중 영상이 30분이 넘었어요. 이런. 몰랐네요. 이거 작업 중 영상 이렇게 길게 안 올리는데. 자, 저는 작업 중 영상에서 작업을 한 게 1도 없는 상태로 작업 중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스티나 가방이나 조금 이렇게 느릿느릿 떠가는 그런 작업 중이면서 튜토리얼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작업 중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엔 더 예쁜 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꼴 말고요. 이런 꼴, 이런 꼴. 안녕.